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느긋하게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딸, 엄마랑 같이 백화점 가자 않을래? 백화점? 싫어. 주말에 백화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같이 가주라. 엄마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너도 알다시피 거기 초밥이 그렇게 맛있잖니? 너 좋아하는 초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 엄마, 오늘은 조용히 영화나 보고 싶어. 현숙 이모 있잖아. 현숙 이모랑 같이 가. 현숙이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란 말이야. 선뜻 엄마 말을 따라주지 않자 엄마가 버럭한 채 말했습니다. 현숙 이모가 그럴 기분이 아니라니? 무슨 일 있는 거야? 말도 마. 현숙이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니, 이모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하는 건데 이모가 왜 스타일을 따져? 나도 모르지. 암튼 현숙이가 지금 전화도 안 받고 놀아주지도 않아서 나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현숙이 이모는 사윗감으로 누구를 데려와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할걸? 맨날 드라마만 봐서 현빈 같은 남자만 좋아하는데 어느 누가 마음에 들겠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걔는 좀 문제가 많긴 해. 아니, 지 딸이 손예진이 아닌데 현빈 같은 사위를 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근데 백화점은 왜 가려고 하는 건데? 엄마가 뭐 좀 살 게 있어서 그렇지. 나간 김에 딸이랑 데이트도 좀 하고. 엄마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백화점에서 엄마와 쇼핑을 한 뒤 식당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제게 물었어요. 딸, 저기 저 사람 네 오빠 아니니? 어? 오빠? 어디? 저기 말이야. 오늘 아침 네 오빠가 저 니트 입고 나갔거든.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똑바로 좀 봐봐. 잠깐만. 제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곳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엄마 말대로 오빠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빠 맞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그러게 말이다. 집에서는 잘 웃지도 않던 인간이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만발했네. 그러게? 그럼 설마 저 사람이 여자친구인 건가? 오빠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맞다. 그랬지. 근데 젊은 여자는 그렇다 치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나이 든 여자는 누구야? 딱 보면 모르겠어. 여자친구 엄마잖아. 생긴 게 많이 닮은 것 같구만. 뭐? 그러니까 네 말은 여자친구 엄마까지 데리고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이야?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네.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거야. 생각해봐라. 내가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면 길길이 날뛰면서 아이고 아주 좋아 죽는다 좋아 죽어. 엄마가 세 사람을 보면서 투덜대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도 세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 것인지 하하호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잠시 후 엄마가 일어나더니 오빠가 눈치채지 않도록 삥 돌아서 오빠 맞은편에 앉아있던 두 여자를 뚫어져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다 오빠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얘기하느라 넋이 나갔는데 알아보긴 뭘 알아보겠어. 내가 보기엔 아주 혼이 반쯤 나갔구만. 엄마가 그 사람들을 한동안 주시하고 있는 바람에 저도 엄마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오빠 여친의 어머니로 짐작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뭐야,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저 여자라니, 네가 아는 사람이야?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왜 그 악마라는 사람? 뭐? 악마라니? 무슨 악마? 엄마, 우선은 빨리 나가자. 제가 엄마를 잡아 끌고는 급히 주차장으로 와서 차에 올라탔는데요. 엄마가 제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악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전에 우리 주유소 직원들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했지. 그럼 설마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다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나도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네 오빠가 왜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니? 얼른 네 오빠한테 전화해봐. 엄마가 사색이 된 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건데 그 악마랑 왜 같이 있냐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기다려봐. 조금 이따 오빠 오면 그때 물어보자.
제가 엄마를 설득했지만 금방이라도 오빠에게 전화를 할 태세였기에 우선 엄마 휴대폰을 빼앗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오빠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분노한 채 물었어요. 너 아까 백화점 식당가에서 누구랑 밥 먹었던 거야? 뭐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엄마도 거기 있었던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누군지 나 말해. 누구긴 누구겠어.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 묻고 있는 거잖아. 순간 엄마가 오빠에게 짜증스레 캐묻고 있었기에 오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분은 여자친구 어머니야. 오늘 백화점 갈 일 있다고 해서 모시고 같이 식사한 것뿐이고. 너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다 있는 거야? 누구인지 방금 말했잖아. 여자친구 어머니라고. 오빠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두 사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여친 어머니 말이야. 누군지 모르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놀라지 말고 들어. 예전에 아빠랑 내가 말했었잖아. 우리 주유소에 악마라고 불리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지.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함부로 한다던 그 여자? 맞아. 그 악마가 바로 오빠 여친 어머니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선뜻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고 오빠가 놀란 눈으로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악마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곤 했는데요. 그 여자에게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카드가 아닌 현금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여자가 주유소에 도착을 하면 창문을 빼꼼히 열고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5만 원. 여자는 모든 직원들에게 한결같이 반말을 했고 심지어 사장인 우리 아빠에게도 반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시종일관 반말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하대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직원이 기름을 넣으면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돈을 던지며 외쳤어요. 기름 묻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럼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곤 했고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 여자는 진상 중에 상진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 부탁으로 주말에 주유소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이 제 등 뒤에 숨어서는 부탁하듯 말했어요. 대신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저 악마만 응대하고 나면 종일 재수가 없어서요. 알았어요. 제가 나갈게요. 라며 제가 그 여자 차량 옆에 서 있었는데요.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역시나 반말로 말을 했어요. 5만 원. 5만 원? 알았어. 제가 작정을 한 채 반말로 대꾸를 했고 순간 여자의 눈이 돌아간 채 제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아니, 안 미쳤어. 점심도 잘 먹었고. 뭐? 이게 어디서 반말을 짓거리고 앉았어? 당신이 먼저 반말했잖아. 그러니까 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반말을 해?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집에 가면 다들 귀한 자식들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이고. 뭐? 이게 진짜 미쳤나? 그리고 네가 귀하긴 뭐가 귀해? 네가 귀하면 니네 부모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겠어? 귀한 집 자식들은 이런 하찮은 일 안 하거든. 꼭 없는 것들이 금수저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어. 그럼 당신 자식도 흙수저겠네? 아니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우리 자식들이 왜 흙수저야? 내가 아는 금수저 부모들은 이런 쌍스러운 행동 안 하거든.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지금 사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당신이나 그냥 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기름 팔 생각 없으니까.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이따가 전화해서 너 자르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자가 씩씩거리며 차를 몰고 나갔는데요. 그 모습에 반대편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직원이 놀라서 외쳤어요. 우와, 대박 사건. 완전 멋있어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나 자른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농담을 섞어가면서 대답하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유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였습니다. 거기 사장 바꿔! 사장님 안 계셔. 뭐야? 또 너야? 또 나야. 라는 말에 여자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자가 아빠를 쫓아와서 난리를 쳤다고 들었지만 아빠도 지지 않고 맞섰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온 아빠가 성난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아유, 내가 사업하면서 진상이란 진상은 다 만나봤는데 완전 진상 중에 상진상이야. 앞으로는 우리 주유소에 안 올 거야. 오늘 나랑 대판했거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영업방해로 경찰까지 불렀다니까.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참 대단했는데요. 마치 복수라도 하듯 여전히 찾아와서는 직원들에게 돈을 던지고는 보란듯이 기름을 넣고 빠져나가곤 했어요. 아빠가 몇 번이나 쫓아가서 말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오빠에게 자세히 말을 해줬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맞단 말이야?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머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데. 점잖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다 연기야. 아마도 우리 집에 돈 좀 있다는 거 눈치채고 연기하는 것 같구만. 여자친구는 우리 집 뭐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 그거야 오빠 생각인 거지.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야간된데 그래. 오빠 전에도 그래놓고 또 그러는 것 같은데. 제 말에 오빠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제 등짝을 날리며 야단을 쳤어요. 넌 이 와중에 왜 또 그 얘기를 꺼내고 그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전에도 호되게 당해놓고 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빠에게는 꽤 오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어찌나 돈을 밝히던지 집안이 발칵 뒤집힌 채 헤어졌습니다. 오빠의 전 여친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워낙 순진했던 오빠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이 주유소를 한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 전 여친이 주유소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몇 번 같이 오는 듯 하더니만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공짜 기름을 넣고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몰래 해결을 해준 모양인데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노발대발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오빠는 전 여친과 대판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오빠는 항상 돈이 없는 척하며 다닐 정도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하필이면 그 악마가 오빠 여친의 엄마라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오빠 여친의 인상을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엄마, 제가 한동안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쯤 오빠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맞는 거야? 혹시 인상차기가 비슷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확실해. 그 사람이 쓰고 있던 그 안경 말이야. 물론 얼굴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 안경 때문에 단박에 알아봤거든. 근데 난 우리 집이 주유소 한다고 말하거나 그런 적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던 거지? 오빠, 잘 생각해봐. 우리 집 주유소인 줄 알았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 그럼 몰랐다는 거네? 그렇지. 우리 집 주유소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꼭 일요일 날 점심때 와서 그러더라고. 매주 그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다가 들러서 기름을 넣는 것 같아. 그럼 오빠가 내일 가서 기다리고 있던지. 내일? 아마도 분명히 올 거야. 거의 빠짐없이 오거든.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쩔쩔매니까 오히려 재미 들린 것 같아. 처음에는 그 악마 때문에 울던 직원들도 있었거든. 그러면 더 즐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던 차에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울면 그걸 즐긴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아무튼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살다 살다 그런 사람은 처음 봤잖아. 제 말에 오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큰 결심을 한 듯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내가 나가볼게. 나도 같이 나가줄 테니까 오빠 눈으로 꼭 실체로 확인해봐.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오빠 여친도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어? 제 말에 오빠가 잔뜩 풀이 죽은 채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오빠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나가게?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 점심때쯤 온다니까? 혹시 일찍 올 수도 있잖아. 너도 같이 나갈 거지? 오빠의 말에 제가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오빠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주유소에 앉아있던 오빠가 계속해서 물을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긴장을 했던 나머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듯 해 보였어요. 잠시 후 역시나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맞다고 하자 오빠가 급히 뛰어나갔어요. 물론 저도 오빠 뒤를 따라 나가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오빠가 야구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탓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고 역시나 여자가 창문을 빼꼼히 열더니 말을 했어요. 5만 원! 여자의 말에 오빠가 조용히 주유를 하고 난 뒤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냅다 던지더니 소리쳤습니다. 야! 너 교육 똑바로 못 받았어? 더럽게 왜 가까이 오고 난리야? 그 모습에 오빠가 조용히 마스크를 내리고 여자에게 인사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어? 너, 아니 자네가 여긴 어떻게 있는 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자가 목소리까지 가다듬으며 묻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진이 어머님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차에서 내려서 오빠를 붙잡았어요. 뭐? 자네 아버님이 이 주유소 사장님이시라고? 이보게,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게. 실수를 맨날같이 반복하시나 보네요. 제 동생한테도 그러셨고 여기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랬다면서요. 뭐? 동생? 난 자네 동생한테 그런 적 없어. 여자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던 사이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기 제가 오빠 동생이거든요. 뭐야? 넌 그때 그 싸가지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우리 오빠 동생이야. 반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버릇 아직 못 고쳤네. 저기 그때는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진작에 이렇게 존댓말 해주셨음 저도 반말 안 했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비굴할 정도로 구겨져 있었는데요. 오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행패 부리면 그 즉시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까? 알았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우리 수진이랑은 계속 만날 거지? 아니요. 이런 모습 보고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 바로 수진이와 헤어지겠습니다. 이보게, 내가 실수한 거 가지고 헤어지면 우리 수진이가 너무 불쌍하잖나. 우리 아버지한테도 함부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보세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게. 그럼 우리 딸은 어쩌란 말인가? 여자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빌어댔지만 오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자가 딸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아버지께 빌기도 했다는데요. 내쫓기듯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빠는 또다시 여친과 헤어진 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얼마 뒤 마음을 추스른 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세상 좁네. 만약 우리 주유소에서 그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섞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 넌 여자 만날 때 신중하게 좀 만나. 어떻게 된 게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그 모양이야.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네 작은 엄마가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넌 진짜 사람 보는 눈이 파이야 파이. 알았어. 엄마가 손자리 알아보면 그때 나가볼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 여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오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 오빠는 한동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한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과 맞선을 봤는데요. 양가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새언니는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부모님께도 참 잘하고 제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한답니다. 가끔 주유소가 바쁘면
새언니와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새언니 성격이 워낙 밝아서 그런지 하루가 즐거울 정도랍니다. 며칠 전에도 주유소에서 새언니와 마주 앉아 호떡을 먹으며 수다를 떨다가는 예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